가장 많이 상처받은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낯선 사람에게 욕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길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도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을 겁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자식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뭔가를 물으면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웃으면서 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서서 괜히 설거지를 오래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면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은 대화가 없습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도 알았어 한마디로 끝납니다. 친구에게 부탁 하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형제에게 작은 배려 하나를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합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줄까요? 왜 낯선 사람의 무례함보다 가족의 무관심이 더 오래 마음에 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 오래된 인간의 감정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서운한가? 서운함이란 감정은 참 묘합니다. 화가 나는 감정은 내가 공격받았을 때 생깁니다. 두려움은 위협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서운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 때, 그냥 흘려보냈을 때. 그래서 서운함은 표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한테 왜 이랬어? 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기대했던 것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서운함의 뿌리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부모 마음을 알아줘야지. 배우자니까 내 힘든 걸 먼저 눈치채줘야지. 오랜 친구니까 내 편을 들어줘야지. 형제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서줘야지.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서운함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대는 과연 상대방도 알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원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그걸 모릅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 당연함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이 쌓이면 쌓일수록 서운함은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대를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기대도 커집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소중한 만큼 나도 소중히 여겨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60대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나들이 승진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둘째한테서 전화가 와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화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날 이후로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잘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서운함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서운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과 기대가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서운함을 말했을 때 벌어지는 일, 서운할 때 말하면 될 것 아니냐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되지 않냐?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대화가 답이야. 맞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50대 주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서 온종일 지냅니다. 처음에는 같이 있을 시간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참다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나도 힘들어.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가 평생 돈 벌어왔으면 됐지. 뭘 또 도우라는 거야. 당신이 더 편한 거 아냐? 그 한마디에 아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가 굳어버렸습니다. 조금씩. 이게 현실입니다. 서운함을 말했을 때 벌어지는 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가 나빠집니다. 서운하다는 말은 결국 당신이 잘못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자신을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반격이 옵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말을 꺼냈는데 더 큰 상처를 받고 대화가 끝납니다. 처음보다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둘째, 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서운함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미안해하고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내가 언제? 이런 반응이 돌아올 때 처음의 서운함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라는 더 근본적인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셋째, 무관심이 돌아옵니다. 이게 가장 슬픈 경우입니다.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그래 하고 끝입니다. 그 무관심은 어떤 상처보다도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그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서운함을 나누는 게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드뭅니다. 특히 수십 년을 살아온 중장년의 관계 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를 배웁니다. 서운할수록 입을 닫는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무언가입니다. 니체가 말한 그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것.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을 가장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기대를 버리라고? 그럼 관계가 뭐가 남냐고요? 하지만 니체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를 봤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저렇게 반응해주길 원하고 그게 안 되면 상처받고 또 기대하고 또 상처받고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 중에 자기 극복 셀스토베르윈동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이건 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의존성, 내 안의 기대, 내 안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극복하는 겁니다. 니체는 강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남이 칭찬해야 기쁘고 남이 알아줘야 보람있고 남이 서운하게 해야 하루가 무너지는 사람은 사실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준 상태입니다. 내 기분이 오늘 좋냐 나쁘냐가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달려있다면
나는 그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종속된 겁니다. 이걸 니체는 노예의 도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거칠게 들리지만 의미는 깊습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행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니체가 이야기한 주인의 도덕은 이겁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기준대로 삽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남이 서운하게 해도 나는 그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또 하나, 니체는 감정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서로 얽혀 있고, 기대가 얽혀 있고, 상처가 얽혀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 달도 가까이 가면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달 표면에 가서 보면 먼지와 구덩이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모든 걸 알려고 하고 모든 걸 기대하면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운함만 남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멀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60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 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서운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만 가고 생일에도 카카오톡 문자 하나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서운하고 한 번 크게 말했다가 오히려 딸과 크게 싸웠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사이가 어색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딸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쁜 아이가 아니다. 다만 표현이 서툰 아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살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딸이 가끔 문자를 보낼 때 오히려 더 반가웠다고요. 이게 니체가 말한 감정적 독립입니다. 침묵의 힘. 그렇다면 서운할 때 입을 닫는다는 게 그냥 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참는 것과 닫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이겁니다. 말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억누릅니다. 그게 속에 쌓입니다. 어느 날 폭발합니다. 아니면 서서히 병이 됩니다. 닫는 건 다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 감정을 내 안에서 조용히 처리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낮추는 자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 그게 더 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운함을 말로 쏟아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걸까요? 사과, 인정, 공감,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 현실은 냉정합니다. 수십 년 된 사람이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방어하거나 반격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반응에 2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이걸 압니다. 이 말을 해봤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더 다칠 것이다. 그러니 이 감정은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자기 보호입니다. 이게 자기 존중입니다. 50대 어느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울 때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남성은 한동안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던 거다. 말해봤자 사과를 받아낼 수도 없고 관계만 더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과보다 그냥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그 친구와 절연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친구에게 갖고 있던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후로 그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기대가 없으니 서운할 일도 줄어든 겁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내가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평온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인생의 반을 넘기고 나면 사람은 뭔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내가 바라는 만큼 나를 아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는 순간 자신의 삶이 시작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바꾸려 했습니다. 좀 더 나를 알아줬으면,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좀 더 표현해줬으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타인을 향하던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서 서운하다면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외롭다면 나 자신과 더 친해지면 됩니다. 친구가 내 편이 아니라면 나 자신이 내 편이 되면 됩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시에는 옆 사람 산소 마스크를 지어주기 전에 자신의 것을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의 무게를 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 곁에 사람들은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기대가 없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곁에 있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할수록 입을 닫고 그 에너지로 나를 채우는 것.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쌓이면 괜찮냐고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면서 아, 나는 이게 필요했구나. 이 사람에게 이걸 기대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성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서운한 일이 있으셨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그게 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그 말을 삼켜보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로 끝내지 마시고 나는 이 사람에게 이걸 기대했던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로 자신을 바라봐 주십시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깊어지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은 나를 흔들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감정입니다. 그걸 말로 쏟아내는 대신
조용히 안으로 들여다본다면 그 서운함은 언젠가 지혜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충분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는 늘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